시장에 대한 고민이 깊어집니다. 실적도 일정도 많은 한 주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조금 지켜보면서 내 종목에 그리고 앞으로 내가 사야 될 종목을 좀 알아가는 시간으로 활용하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저희 시간 또한 종목에 집중된 시간이죠. 많이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근영 부장과 오늘 전략 챙깁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올라가는 종목 특징주에 대한 전략을 나눠보고 이제 잔금해제 종목으로 이어갈게요. 원자력 발전 관련한 원전주들의 강세가 오늘도 돋보입니다. BHI와 현대건설 등의 종목도 올라서고 있는데 일단 원전주와 현대건설 따로 한번 전략을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주 BHI 필두에서 올라가고 미국장에서도 원자력 관련한 혹은 우라늄 관련한 종목들의 강세가 최근 좀 돋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네, 오늘은 뉴스가 하나 나왔죠. 그 13년 만에 수조 원 규모의 원전 수출 가능성에 대한 뉴스가 나왔는데 이집트 엘다바 원전 관련된 계약이 마무리 단계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계약은 끝까지 가봐야 되겠지만 가능성은 13년 만에 어쨌든 수조 원 규모의 대규모 계약이란 건에서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진다면 주가는 이제 선반영해서 움직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친환경, 탈원전 쪽으로 계속 가는 분위기였는데요. 러시아 쪽에 관련된 전쟁이 터지면서 유럽 쪽이 상당히 어려워졌죠. 더군다나 특히 유럽은 러시아의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슈레더 전 총리가 사실은 러시아의 가즈프롬 쪽으로 총리직을 사퇴하고 난 다음에 넘어갔죠. 그리고 노드스트림 1과 노드스트림 2를 전체적으로 깔면서 이 부분에 대한 러시아 국영기업 쪽으로 슈레더 전 총리가 사실은 넘어가면서 다소 지금 굉장히 비난을 받고 있어요. 그 부분을 주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메르켈 전 총리 같은 경우도 과거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탈원전 정책을 계속 진행하다가 본인들 자체가 연정 자체가 지금 너무 이제 세력이 약했기 때문에 녹색당하고 이제 합하는 연정을 같이 들어가게 되죠. 녹색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원전을 계속적으로 이제 지지하지 않겠죠. 그러면서 탈원전을 하면서 독일 쪽에 17기 정도의 원전을 전부 다 폐쇄하는 수준에 이릅니다. 결국은 이제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그렇게 녹색당을 포함시키면서 이렇게 가는 분위기고요. 독일은 원전을 3개 정도만 남겨놓은 상태였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러시아가 독일이나 이런 쪽으로 넘어가는 천연가스를 잠그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겨울철 천연가스가 대란이 이루어지고 거기에다가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니까 지금 유럽 쪽에 전기 관련된 전기 사용료가 엄청나게 비싸게 치솟고 있습니다. 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반 가정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갑니까? 석탄 다시 떼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석탄을 다시 돌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3기밖에 남지 않은 원전 쪽으로 원전 재가동 관련 쪽으로 이제 다시 트는 겁니다. 녹색당이 반대를 할 수 있겠지만 텍소노미 쪽에 원전이나 이런 쪽을 갖다가 집어넣는 그런 유럽 쪽의 행태가 벌어지고 있죠. 결국은 이런 것들이 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된 3기 정도밖에 안 남았고 17기를 폐쇄시켰지만 그 3기만이라도 돌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체 독일의 전기 공급량의 10%를 그 3기가 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지 않은 규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치솟는 천연가스 가격에 대해서 전쟁에 대해서 지금 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먼저 석탄으로 가고 그다음에 원전까지 돌리게 되고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새로 신규 원전을 짓겠다까지 나서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탈원전에 대한 어떤 녹색 환경과 관련된 정책들이 후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글로벌리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고 국내에 지금 윤석열 정부도 원전과 관련된 수출과 관련해서 상당히 지금은 애를 쓰고 방점을 찍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원전 기술 같은 경우는 미국의 뉴스케일 같은 그런 회사들이 주도하면서 국내는 미국과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계약을 공사를 따게 되면 한국만 단독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같이 기술적인 부분이 맞물려 있어서 원전과 관련된 수출을 하려면 미국의 또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과 동맹으로 하고 있는 이런 라인들 이쪽이 결국은 이제 원전과 관련된 수출과 관련해서는 같이 간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최근에 오히려 이 여러 가지 전쟁으로 촉발된 여러 가지 어떤 자원 그리고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이 정책들이 바뀌고 있다. 그래서 쉽게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어떤 뭐라 그럴까요? 에너지 정책을 바꾼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는 부분들을 이번에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체적인 환경과 여건이 원자력 관련한 업체들에게는 좀 우호적인 상황이라는 거고 또 수출 모멘텀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에 대해서는 지속 보유 의견을 주시는 걸까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죠.
있죠. 우리가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시장에서 봤을 때 이분법적 논리를 가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신재생 에너지가 가니까 원전이나 석탄 화력 발전이 안 된다. 또는 원전이 다시 집중받는다고 해서 그럼 신재생 에너지가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는 주식적인 관점에서는 잘못됐다고 봐요. 어차피 방향성은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재생 쪽에 탈원전 쪽이나 이쪽은 결국은 갈 수밖에 없는 국면인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10년, 15년 이상의 장기적인 국가 프로젝트로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향성은 맞다고 봅니다. 근데 당장 지금 전쟁과 촉발된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석탄이나 화력 발전,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원전과 관련해서도 지금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에너지 관련 쪽은 투트랙입니다. 원전도 가야 되고 그다음에 화력도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종합 3사주 같은 경우도 해외 자원 개발과 관련된 상사주들도 움직임이 나오고 그다음에 또 원전이 가니까 원전 관련주도 가고 그렇다고 신재생 에너지 쪽이 안 가는 것도 또 아닙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최근에 보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 OCI가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 폴리실리콘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중국 쪽에서 폴리실리콘 관련된 태양광을 깔기 위해서 폴리실리콘 가격을 내리겠다, 가격을 규제하겠다 이야기 나오니까 OCI는 빠지고요. 근데 모듈 회사는 좋아지잖아요. 원가율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듈 회사 같은 어떤 태양광 쪽의 모듈 회사는 어제 급등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복합적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 원전이 좋아지니까 뭐 신재생 에너지는 안 될 거야. 또는 신재생 에너지가 가니까 이쪽이 안 될 거야. 그렇게 보다는 서로 각자의 어떤 영역에서 필요한 부분들의 어떤 흐름들이 가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종합적으로 보시는 게 필요하다 볼 수 있겠고요. 원전은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수출 이벤트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정부가 계속적으로 이 원전과 관련된 수출에 대한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의지가 갖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켜보셔야 되고 그러나 신재생 쪽은 좀 긴 장기적인 안목이지만 갈 수밖에 없는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너지 관련한 섹터에 대한 두루두루 전략을 주신 거고요. 오늘 원전 관련한 종목이기도 합니다만 건설 섹터의 현대건설 좀 살펴볼게요. 실적이 나름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고마진 주택 부분의 성장이 좀 도드라졌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4일 연속 올라가고 오늘 장은 5% 정도 상승 포착이 됩니다. 현대건설 부장님이시라면 끌고 가시겠어요? 네, 뭐 단기적인 지표는 조금 올라왔다는 점에서는 조금 뭐 부담스럽다. 오늘 뭐 상승폭이 기술적인 지표로 봐서는 조금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네. 조금 뭐 단기적으로는 바닥에서 샀다면 조금 한번 팔고 좀 눌림을 기다리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두 가지 방점입니다. 현대건설은 2분기 실적이 건설주 치고는 다른 건설주들은 그렇게 좋지 않은 실적을 내는 건설주가 좀 있는데 현대건설은 수익 방어를 잘 했죠. 그래서 실적도 괜찮았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현대건설이 지금 원전과 관련된 부분도 조금 연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현대건설 자체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관련된 프로젝트의 수주를 좀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긍정적입니다. 더군다나 국내 같은 경우는 하반기 내년 정도 가면 어쨌든 공급 위주의 정부 주택 정책이 또 나올 가능성이 크죠. 250만 원 플러스 알파. 그러면 신규 분양과 관련해서는 재건축, 재개발 위주의 사업들이 진행될 것이고 수도권 중심의 정비 사업들이 많이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계에 따르면은 전체적으로 수도권 내에만 집중했을 때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 대상 단지가 130개여 개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130개라면 엄청난 단지 숫자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재건축, 재개발, 개발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은 결국은 메이저 시공사들이 상당히 유리하죠. 예를 들어 뭐 현대라든지 그다음에 대우건설, 뭐 DLENC, GS건설 이렇게 큰 메이저 사업체들이 아무래도 재개발, 재건축의 브랜드 네이밍과 관련된 부분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형사 중심의 어떤 재개발, 재건축 이벤트도 있다는 점에서는 결국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내수 쪽으로도 주택 분양 관련된 재개발, 재건축 기대감이 아마 8월 이후에 정부 정책이 만약에 국토교통부에서 나온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도 갖고 있고 상반기보다 하반기 이후에 분양과 관련된 새로운 수주권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올해 내년 정도까지 그림이 만약에 그 그림이 벌어지면 내수 쪽에서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유가 부분이 괜찮은 부분에서 원전과 관련된 부분과 유가 부분에 대한 해외 쪽의 프로젝트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의 내수적인 프로젝트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다소 좀 눌려있던 건설주가 조금은 우상향 쪽으로 좀 더 그림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업계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메이저 시공사 중심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주 전반도 오늘 좀 분위기가 괜찮은 가운데 현대건설이 좀 도드라진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전략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잠금해제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요즘 많이 이슈가 되는 쪽이 바로 원통형 배터리예요. TCC 스틸도 급등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상신 EDP도 체크하겠습니다. 원통형 배터리에 들어가는 캔, 어셈블리, 이런 부품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인데 상신 EDP의 포인트 첫 번째로는 글로벌 생산 공장 되겠습니다.
상신 EDP 포인트 쭉 한번 잡아주시죠. 네, 뭐 상신 EDP는 쉽게 말하면 2차 전지 부품 전문 생산업체입니다. 원래 이제 자동차 부품을 하긴 했습니다만 2020년도에 자동차 부품 전통적인 부품 쪽은 이제 정리를 대부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 관련된 부품 사업에만 집중하고 있죠. 저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내연기관 관련된 여러 가지 부품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전기차로 전환되면 부품 개수가 현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과거의 전통적인 부품 사업을 영위한다는 것은 다운 사이클에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정리를 과감하게 했다는 부분은 좀 점수를 주고 싶고요. 전체 매출액에서 삼성 SDI가 85%를 차지하기 때문에 삼성 SDI의 글로벌 공장과 관련된 정책, 캐파 관련해서 따라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국과 중국, 말레이시아, 헝가리 생산 공장에서 직납하는 구조를 갖추었기 때문에 삼성 SDI를 따라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2022년 1분기 기준 제품별 매출액은 아마 원통 캔이 이제 44.7% 그리고 중대형 캔이 40.3%로 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금 삼성 SDI의 캐파 증가에 따라서 같이 성장하는 그림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상신 EDP 중대형 캔 매출액 비중은 2016년도에 1.8%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2020년도에 30.7% 그리고 올해 1분기에는 40.3%로 삼성 SDI가 좀 높은 상관관계를 맺고 있죠. 전체적으로 삼성 SDI의 중대형 전지 캐파가 2021년 41기가와트 정도에서 25년까지 113.9기가와트로 굉장히 빠르게 뭐 2배 이상 퀀텀 점프를 할 예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확대에 따라서 전방 산업의 확대에 따른 캐파가 상신 EDP의 매출로 수주로 또 계속적으로 낙수 효과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보면 되겠습니다. 상신 EDP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현재 원형 전지 부품을 대응해주고 있는 만큼 향후에 이제 4680 배터리에 대한 성장 기대감을 기폭제로 기대할 만한 요소로 볼 수 있는데 4680 배터리가 왜 중요할까요?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기존에 2170 배터리가 있고 원통형 4680 배터리가 있는데 테슬라가 추구하는 원통형 배터리입니다만 대부분의 회사들이 원통형 쪽으로 가는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 뭐 회사들이 많은데 LG 에너지솔루션도 마찬가지고 본다면 원통형 배터리의 영업이익률이 11%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파우치형이 한 2에서 3%, 각형은 적자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각형은 어느 정도 접어두고 원통형하고 파우치로 간다 이런 이야기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중을 하겠다, 이익이 좋은 쪽으로 집중하겠다는 것인데 4680 원통형 배터리는 기존의 배터리 대비 수명이나 그다음에 기능, 효율성 부분에 상당히 높게 향상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가율은 기존 대비 20% 정도 빠지는 구조를 가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수율의 문제가 아직은 있습니다만 수율이 잡히는 순간 이제 어떤 가격적인 부분은 충분히 프리미엄급 배터리에서 가격을 20% 이상 낮출 수 있죠. 그러면 중국의 관련된 LFP 관련된 배터리와 경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다는 점에서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지금 대부분 카 메이커들이 대부분 다 원통형 배터리로 어느 정도 가고 있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원통형 쪽에 굉장히 집중되고 있고 SDI뿐만 아니라 LG 에너지솔루션도 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원통형 관련된 배터리 생산 라인의 밸류 체인들이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고 최근에 뭐 상신 EDP뿐만 아니라 TCC 스틸 같은 경우도 주가가 신고가를 나타내고 있고 그다음에 신흥 SHC 같은 종목들도 주목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상신 EDP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대부분 다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평가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반적으로 지금 주가가 최근에 사실 좀 오르기도 했습니다. 14,000원 정도 바닥에서 18,000원, 19,000원 언저리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눌림은 나올 수 있는 구간을 볼 수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SDI가 2022년도 정도에 아까 말씀드렸던 캐파가 41기가와트에서 25년, 2, 3년 내에 113기가와트 이상 올라오기 때문에 더블 이상 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캐파와 관련된 낙수 효과를 그대로 받는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오랫동안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290억에서 300억 정도 추정이 되는데 이 부분은 작년 대비 49% 영업이익을 증가하는 부분이 보이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전방 고객사의 2차전지 캐파 확대에 대응하면서 높은 매출액 성장세와 이익 성장세를 계속 구가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상당히 좀 우상향 그림이 1, 2년 정도 쭉 갈 수 있다 그림을 봅니다. 그리고 동종업계 대비로도 상신 EDP가 상대적으로 낮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도 매력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은 오늘 같은 경우에 약간의 뭐 눌림목 조정은 충분히 가능한 상태예요. 많이 올라왔죠. 14,000원에서 19,000원 언저리까지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의 눌림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추세가 뭐 그렇게 무너지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사볼 만한 자리는 눌림목 시에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얼마 정도? 가격은 17,000원 정도 수준의 눌림목까지 좀 기다리시면서 전체적으로 좀 사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장기 1차적인 부분은 25,000원까지 그리고 손절가는 15,5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25,000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곧장 갈게요.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가서요. 다음 종목이 BH입니다. 역대급 실적이라는 타이틀 달아주셨고 포인트 들어갑니다. 어찌됐건 BH를 필두로 해서 지금은 또 아이폰 신작을 앞두고 관련한 부품주를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종목들이 과연 실적이 받침이 되고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대응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뭐 글로벌 그 휴대폰 출하량은 상당히 줄었습니다. 네. 뭐 그 부분은 중국 시장도 내수가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당연히 폐쇄 이슈가 있는데요. 근데 줄어든 그 휴대폰은 어디일까요? 이 저가폰 쪽에서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MS가 줄어든 것은 중국의 로컬 업체들입니다. 뭐 화웨이를 포함한 중국의 기존의 중국의 업체들이 많이 줄었고요. 오히려 지금 아이폰 같은 경우는 더 잘 팔리고 있고 프리미엄급은 선전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다소 조금은 마켓쉐어가 약간 주춤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선방했다. 왜냐하면 프리미엄급이 아직도 지켜주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6.18 행사 3일 동안 지금 아이폰 13이 팔린 게 어느 정도냐면 700만 대가 팔렸습니다. 근데 중국 로컬 업체 3사가 총 합쳐서 판 게 1,400만 대니까 아이폰 혼자 700만 대를 판 거죠. 엄청나게 올라왔고요. MS가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죠. 그런데 아이폰 14 지금 신제품을 위해서 중국 로컬 유통업체들이 웃돈을 줘가면서까지 지금 유통사들이 아이폰 14 신제품을 확보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들리고 있고요. 지금 스마트폰 수요가 줄고 출하량이 올해 이제 감소한다는 것 때문에 IT 부품사들이 상당히 좀 좋지 않은 겨울을 날 수도 있겠다 생각 들지만 대만의 고밍치 애널리스트를 통하면은 아이폰의 부품 출하량은 상당히 더 증가하고 있다 보이고 있고 아마 아이폰 14 같은 경우는 중국 내에서도 역대급 판매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거기에 따라서 아이폰과 관련된 밸류체인, 뭐 특히 LG이노텍과 BH 같은 경우는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북미 고객사형, 그러니까 애플향 신모델 부품 공급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LG이노텍과 BH는 실적이 상당히 가시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FPC 관련된 경쟁업체가 사업을 철수하면서 네. 시장에 대한 어떤 뭐 점유율도 혹시 BH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괜찮고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애플의 태블릿과 노트북에도 OLED가 탑재되고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한 2023년 내년 정도에는 OLED 탑재와 관련된 이슈가 또다시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 성장성에 관련된 부분들도 어느 정도 갖고 있다는 점에서 BH는 좀 순차적으로 좀 지켜보면서 우상향 그림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도 IT 부품 내에서도 좀 차별화돼서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BH가 가지고 있는 애플향 부품으로서의 입지는 LG 이노텍 못지않죠. 일단 오늘장에서도 1% 이상 올라가고 있고요. 7월에도 상당히 선전하는 주가 흐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가격 전략을 한번 풀어볼게요. 27,800원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목표 잡고 움직일까요? 네, 최근에 바닥권 23,000원에서 28,000원대 정도까지 왔기 때문에 오늘도 약간 올라가다가 눌림이 나올 수 있고 기술적으로는 28,000원대 저항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눌림목 접근을 다시 공고드리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1차적으로 3분기 어닝 시즌을 보고 애플 관련된 신제품 나올 때 3분기 실적만 갖고 논다면 35,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구가 가능할 것 같고요. 손절가는 24,000원 말씀 올리겠습니다. 어찌 보면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상신 EDP, BH, 애플 원통형 배터리 상당히 핫한 테마에 속해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 안에서 핵심 주식에 대해서 전략 챙겨주셨으니까요. 방향 잡는 데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박근영 부장님과 전략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